네, 안녕하세요. 저는 SNT에서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노종권입니다. 어, 같은 사람이 왔는데 이걸 한참을 띄워놔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네, 근데 같은 사람이 왔고요.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아마 많이 다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SNT에서 고등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성 컨텐츠 평가단을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투스북 검수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윈터 때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과목이 대수인데 이투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이 그래도 고쟁이 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고쟁이 대수 부분 검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성 컨텐츠 평가단 같은 경우는 대성에서 내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도 있고 아니면은 자체 엔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미리 보내주고 요 부분은 이렇게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라든가 요 부분은 좀 제했으면 좋겠다 수준에 안 맞는다라는 부분들을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학기 중에 무엇이 1등급을 가로막는가? 왜냐면 제가 이번 윈터 때 가르칠 과목은 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대수에서도 기본반을 맡아서 가르칠 강사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무엇이 1등급을 가로막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수학적인 언어가 소통이 불가해요. 학기 중에 1학년 친구들과 지금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학기 중에 대화를 해보면 학기 중에는 그 학교 내신에 맞는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소통이 불가하면 1차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무너지는 순간 2단계로 넘어가기도 힘들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개념이 미완성인 상태로의 무한 반복 학습이에요. 내신반이나 다른 수업을 들어보면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주구장창 시킨다든가 아니면 학교 부교재와 연계된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학습의 폐해가 뭐냐면요. 생김새가 어려운 문항으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겉보기만 봐도 무서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손대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1등급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수학적인 언어 소통이 불가능하면 이 이후의 상황들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윈터 기간에 이전과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도 윈터가 있었고요. 지금도 윈터가 있을 거고 앞으로 한 번 더 윈터가 있을 예정인데요. 고1로 올라갈 때 윈터와 지금 윈터가 무엇이 달라져야 과연 이후의 상황에서 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념 학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적어놨는데요. 대수를 기본반, 저희 아이는 3-4번이나 대수를 돌렸어요. 저희 아이는 미적분까지도 3-4번 돌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정의조차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고 기본적인 문항은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배운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 깊게 나만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2단계 해법을 이렇게 이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요런 방식은 이따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특이한 발상이나 속해법이 아닌 한 줄씩 정확하고 개념에 입각한 풀이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화려함보다는 저는 일단 정도를 걷는 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공부를 할 때 정도를 걷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여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개념서가 많죠, 집에. 뭐
개념 원리도 있고요. 정석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의 자체 교재들도 있고요. 개념서를 문제집처럼 풀진 않으셨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개념 부분이 앞부분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뒷부분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밑줄이라도 형광펜이라도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방식의 필기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1등급 아니면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서를 문제집처럼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개념 부분을 다 덜어내버렸습니다. 자체 교재에 개념 부분이 없습니다. 개념 부분은요, 제가 전부 다 판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판서를 열심히 따라가면서 적고 자기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적고 이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서 이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오게 시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 학생이 적은 노트고요. 요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은 전부 다 1등급으로 마무리를 지은 학생의 필기입니다. 뭐 뭔가 엄청 대단하진 않죠. 근데 요런 방식으로 이제 추구해 나간다. 개념 노트가 윈터가 끝나면 대수 파트 한정에서는 본인께 하나씩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온 개념 노트를 다시 제가 피드백해서 추가적으로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동일한 말의 다른 쓰임, 뭐 배 똑같이 있는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배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건 개념에서 파생이 되고요. 어떤 배인지 해석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 수준의 해석이 된다면 의역된 문장을 번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개념이 없으면 케이크에 촛불을 부는 날을 생일로 번역하지 못해요. 밀가루에 불을 붙여 소화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게 소방관인가 이러고 있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역된 문장을 번역하는 방법도 다음 방법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단어 다음엔 구절이 될 거고요. 구절 다음엔 문장이 될 거고요. 문장 뒤에는 하나의 문단으로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요 부분을 요 부분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저 부분을 저 부분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아이들 숙제 제가 봐가면서 피드백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아이 것도 다른 볼펜으로 첨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치는 문항이 하나 있고요. 그 문항과 쌍둥이 문항이라고 해서 비슷한 문항들 여러 문항 끼워 넣어서 자기가 직접 번역한 게 이게 맞는지 아니면 먹는 배인지 뭐 타는 배인지 요런 거 점검하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는 필수 개념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 트레이드 마크고요. 요거를 서머 기간에 가장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부분이 아마 노트 한 권짜리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노트는 전부 다 제가 다시 첨삭을 할 거고 제 노트도 마지막에 제공을 합니다. 제 걸 그냥 줘버리면 애들이 안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 정복을 개념 이후에 할 거고요. 교과서 정도 수준의 문항 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빈출 및 필수 문항 정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학평 기출문항과 8학군 기출문항 한 50여 개의 학교의 기출들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그 중에 좋은 문항들만 교재에 제작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관만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외관이 무서운데 막상 풀어보니 개념식으로 접근하니 답이 나오네. 부터 수학적인 겁을 없애야 해서 이런 문항들 위주로 먼저 넣어 놓을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제 관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클리닉은 수업 이외에 개별 클리닉 들어갈 거고요. 그 해당 대수 파트의 개념이 끝난 이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전부 다 같이 개별 클리닉을 들어가서 숙제를 그날 배분받은 숙제를 거의 그날 끝내고 보낼 겁니다. 그래도 못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과제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물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 누적으로 시키고 있고 개개인의 과제물을 제가 직접 체크하고 첨삭할 겁니다. 출결도 마찬가지로 결석한 학생들은 동영상 제공해 드릴 거고요. 결석생이 질문할 수 있는 문항들은 저한테 이전에 먼저 보내주시면 그 부분 또한 첨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개별 피드백 매 수업 끝나고 다음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수강생 중 50%가 내신 수학에서 15점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제가 단대국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대국어 실전 모의고사 중 의미 있는 15문항 중 9문항이 적중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로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수강제자 같은 경우는 서머 때 마찬가지로 제 수업을 들었다가 연장해서 마저 제 수업을 들은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 중에 한 40% 이상이 30점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30점보다는 아니지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항을 적중했다라고만 써놨는데 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수기본반입니다. 대수기본반 화목토로 12회 동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끼고 숙제까지 거의 다 끝내고 보내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제를 전부 해결 후 귀가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는 대수 기본인데 들어보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받고 싶어요.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클리닉 때 와서 질문한다면 전부 다 받아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는 정규반으로는 단대국어 2A반, 대수반 운영할 예정이고 제가 맡은 아까 실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단대국어 A반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꽃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가장 빠른 길은 가장 험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 이런 거보다는 가장 힘들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꽃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들의 자녀분들을 모두 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노종건 강사였습니다.